그 아까 이제 뭐 잠깐 처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뭐 이 책이 자서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가님의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드러낸 에세이이기 때문에 그 처지에 관한 부분도 드러내셨고 저는 사실 거기까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고 아 이분이 이랬겠구나 그저 짐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했는데 그 분분 제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책의 대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그늘이 있겠냐. 뭐 부잣집 아들의 금수저로 태어나서 무슨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제가 가졌던 그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해야 뒷부분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아주 극소로 조금만 했습니다, 제가. 예. 그 중에 죄송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중에 전화가 오니까 진짜 회장님 같으세요. 처음 느꼈어요. 중요한 전화 아니에요. 아, 네. 네, 네. 진짜 회장님들은 받을 것 같은데 왠지 잠깐만요 이러고 이제 중요한 전화. 아니 근데 그거는 네. 조금 뭐 회장님에 따라 스타일이 다르시겠지만 네. 저는 전화로 예를 들어 회사나 이런 데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급하고 아주 큰일 아니면 그렇죠. 전화 안 오거든요. 사고가 났다든가 뭐 이런. 예, 왜냐하면 저는 이 메신저 또 이메일 이런 거 워낙 많이 네. 쓰기 때문에 되게 그냥 메신저로 와요. 네. 그런데 전화가 오면 이건 다급한. 조금 큰일이에요. 그래서 네네. 가슴이 철렁하죠. 그래서 제가 좀 철렁한 표정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전혀 안심하고. 그래서 이제 하던 얘기로 되돌아가면 네. 그 사생활 부분은 아주 조금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 그것도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 그냥 저는 저희 형님들하고 어머니가 달라요. 그래서 제 어머니한테서 장남으로 제가 18살까지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형님들과 형님들의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도 알고는 있었어요, 나중에는. 그랬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처음 만났거든요. 만나서 이제 그때부터 형제로 지내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사실은 저는 전혀 금수저가 아니었거든요. 18살까지 금수저가 아닌, 뭐 그렇게 혜택받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자신의 사고나 이런데 그렇게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막막함? 또 그런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뭐 다행스러운 건 이렇게 균형 감각을 좀 갖는 건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 얘기를 제가 조금 썼어요. 네. 네. 안 쓰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할머니 네. 얘기. 할머니가 이제 외할머니가 저를 주로 키우셨는데 할머니라는 분이 지금도 생각하면 그립기도 하고 그 품이 그립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끊이지 않는 연민의 대상이라고 그러나 우리 어릴 때 할머니들이 되게 그러시잖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뭐 옷 같은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입으시고 그냥 어떻게든지 손주들 먹이려고 막 자기만 희생하시는 그런 할머니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셨거든요. 그런 모습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요즘의 시대의 사고로 생각하면 안타깝죠. 아프죠. 왜 그렇게 사셨을까? 그때는 이제 그렇게 키워주신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지만 그런 생각이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역시 추억이면서 상처이기도 하고 그렇죠. 할머니의 그 만두 얘기는 정말. 예, 뭐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할머니가 손자 좋아하는 먹거리 사오시면 좋아서 막 날뛰고 만두 이렇게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제일 이해를 못하던 게 제 책에 그 만두 포장을 나무로 했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나무 박스냐? 나무 아니죠. 박스 아니다. 근데 나무를 어떻게 포장을 약간 하냐? 종이장 같은 나무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만두가 요즘에는 이제 플라스틱에도 담고 뭐 여러 가지 그 장비가 많지만 그때는 종이라는 게 이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신문지를 되게 막 쓰고 네, 이랬는데
만두를 예를 들어 그런 종이에다 하면 들러붙어가지고 못 쓰게 돼요. 그러니까 만두를 뭘로 포장했냐면 나무를 대표로 이렇게 밉니다. 그럼 종이처럼 얇게 이렇게 나오면 그걸 이렇게 쌌어요. 그러면 탄력이 있어 부서지지도 않고 우리 이금희 씨는 네, 아시잖아요. 알죠. 그죠? 예.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 이해를 못 해요. 예. 그래서 그 설명을 했는데 싸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만두를 갖고 오시면 저는 이제 신나서 막 뛰어다니고 그 할머니가 간장 만들어 갖고 초간장 만들어 갖고 나오시면 뭐 정신없이 먹죠. 그러다 보면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좀 그래요. 그럼 할머니 하나 먹어. 그러고 주면 그래. 그러고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는 신용을 하시는데 보면 항상 안 드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다 먹어 치울 때가 되면 야 이것도 먹어라 하고 도로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그냥 어릴 때니까 할머니 왜 안 먹어 그러다가 나 진짜 먹어 그러면 먹어 그러면 좋다고 먹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할머니의 마음이 이제는 저도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으니까 너무 와서 닿잖아요. 안 잊어지죠 그게. 네. 그 할머니와 이제 할머니가 장을 보시고 짐이 무거우니까 지게꾼 아저씨한테부터 지금 젊은 분들은 또 모를 거예요. 예전엔 지게꾼이 계셨거든요. 지게의 짐을 지금으로 치면 택배하고는 좀 다르죠. 직접 내 짐을 이렇게 조금 다르죠. 예. 배송 서비스죠. 예, 이제. 맞아요. 예. 그 지게꾼 그 가끔 짐이 가벼울 땐 지게꾼의 지게 할머니가 좀 태워달라고 하셔서 그 타고 올 때 그게 꼭 물어보셨다면서요. 아저씨 안 무거워요? 하고 어린 용만이가. 그 이제 그 동대문 시장 앞에 가면 그때는 이 시장 입구에 지게꾼이 몇십 명씩 서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랬다 이제 짐을 가지고 나오면 이거 좀 갖다 주시오 그러면 어디까지 갑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다. 그러면 뭐 얼마 주시오 그러면 그럽시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짐이 그렇게 지게를 질 만큼은 아니고 할머니가 들고 가시기엔 조금 버겁고 근데 너무 터무니없잖아요. 할머니가 체구가 조그마시니까 요만큼만 돼도 버겁거든요. 요만큼을 지게를 지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게꾼한테 얘 좀 태워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지게꾼이 그러십시오. 그러면 이제 지게에 올라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 발이 이렇게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지게를 지시는 분들은 되게 옷을 성한 걸 안 입으셨어요. 다 바지도 이렇게 찢어지고 다 여기 구멍 다 난 거 옷을 입었는데 이 어깨 끈 위로 드러난 이 어깨 근육이며 이 장단지 이런 근육이 막 그 힘줄이 막 튀어나와서 걷는 게 그 어릴 때 생각해도 굉장히 안쓰러워요. 그러니까 아저씨 힘들어? 아저씨 힘들어? 맨날 물어보면 꼭 잡고 있어 그러든지 아니면 할머니 따라 내가 걷고 뒤에서 지게를 지고 오는 경우에는 할머니 손잡고 앞에 보고 잘 가라 이렇게 그 아저씨들이 얘기하고 근데 그 기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요즘 광장시장을 가시면 그 지게가 있던 자리가 지금은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막 수십 대씩 있죠. 그럼 옛날보다 훨씬 편하게 짐을 나르죠. 그냥 동력을 이용하니까 더 멀리도 가고. 그런데 그때 제가 느꼈던 그 분들의 삶의 팍팍함이 느껴지는 거하고 오토바이가 있지만 요즘 일하시는 분들에서 느껴지는 삶의 팍팍함이 전혀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는 부강해졌고 그렇게 편리한 도구도 생겼고 스피드도 올라갔지만 삶의 팍팍함이 사회 어느 한 구석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요즘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고 좋진 않아요. 네. 그 대한상의 회장으로 계실 때 일화를 들어보니까 이제 퀵 서비스 이제 오피스 타운이니까 이제 그 빌딩들이 많고 이제 사무 업무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퀵 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사무용품 내지 뭐 서류 이런 거 배달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배달을 하고 쉴 데가 없어서 추운 곳에서 겨울철에 떨고 있는 어떻게 걸 하셨어요? 책에 안 썼는데. 제가 다 아는 수가 있어요. 저도 듣는 귀가 있습니다. 그 부끄럽게. 그거는 대한상의 빌딩이 남대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교통의 요지죠. 그리고 이제 그 일대에 오피스 빌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대한상의 그 앞에 건물 앞이 그 퀵배달 하시는 분들의 집합소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잠깐 쉬시기도 하고 이 기다리면서 되게 뭐 전화를 4개씩만 붙여놓고 이렇게 계신데 그런 모습을 맨날 다니면서 이제 봤는데 그냥 그렇게 쉬시는 게 좀 그래요. 바람도 불고 그래서 그 빌딩 안쪽에 이렇게 주차장 들어가는 그 모퉁이에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텐트를 치고 안에 난로도 놓고 따뜻한 그 엽차도 좀 갖다 놓고 좀 쉬시라고 그렇게 했죠. 했다가 이제 아니 그럴 게 아니라 아예 식사를 좀 제공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구내 식당에서 여러분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 좋다고 그러셔서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저희가 제공을 했어요. 또 뭐 이렇게 들어가서 그분들이 오셔서 저 이렇게 퀵인데 식사하겠다고 설명하시는 것도 좀 그렇죠. 그럴 것 쭈뼛거리게 될 것 같아서 같고. 그 로비에 리셉션 데스크에 식권을 아예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그 안내 데스크에 있는 사람이 식권을 그냥 드리면 식당에 그냥 가서 식권만 내면 되시게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드려요. 그래서 뭐 다시 이제 조금 나아지면 재개하지 않겠습니까?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중단하고 다시 시작되는 걸 못 보고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나갔죠. 네. 꽤 오래 하셨어요, 상위 회장을. 7년 8개월 했습니다. 오래 하셨어요. 예, 오래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만둘 때 막 눈물 나셨겠어요. 아이 뭐 조금 그랬는데 그 직을 그렇게 오래 한 거는 아무리 그게 사회 봉사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과분하죠. 저 같은 사람한테 뭐 그렇게 오랫동안 맡겨주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상위 회장직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뭐 슬프거나 서운하거나 그런 거 없었고요. 약간 홀가분하다. 뭐 홀가분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뵙는 분마다 시원섭섭하냐고 그래서 시원하지도 않고 섭섭하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서운함이 있다면 그 상위의 임직원하고 7년 8개월 동안 한 식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임기가 되면 헤어져야 한다는 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이별이. 그래서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까지도 한 빌딩에서 같이 만나고 하다가 오늘부터 나는 다른 빌딩에 가서 있는다는 게 그게 참 어려웠어요.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직장 옮기시는 분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경영하면서도 그런 일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서운한 거에 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서운함을 토로하는 것, 섭섭함을 토로하는 것도 사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렇지만 물어보시니까 네네네. 솔직하게 제가 사람들과 헤어지는 게 좀 많이 서운했다, 뭐 섭섭했다 그 정도. 네. 그 사실은 저는 이 책의 제목을 제가 붙인다면 박용만의 사람들. 네,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네, 그러셨어요? 사람 이야기가 정말 많고 네. 그 젊은 여성 기자 얘기도 그렇고 또 봉사하러 가서 만나셨던 예. 저는 저 어렸을 때 제가 내성적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 먹으면서 보니까 저 외향적인 사람이더라고요. 그렇던데요? 예. 네. 제가 찾아봤어요. MBTI. 그게 예. 사람들하고 잘 어울린다고 외향적이고 잘 안 어울린다고 내성적인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 편안하거든요. 혼자 있으면은 그렇게 편안하지 않아요. 그거 보니까 저 외향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 속에서 행복한. 예. 예. 그래서 찾아보니까 ENFJ형.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 혹시 아세요? ENFJ형? 잘 모르시죠? 사회운동가형. 글쎄 저는 사업하는 사람인데 왜 그게 나오는지 네,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맞는 것 같아요. 카리스마와 충만한 열정을 지닌 타고난 리더형. 타고난 리더. 인구의 약 2%가 이 유형이래요. 정치가, 코치, 교사 직군에 이런 유형이 있고요.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꿈을 이루며 선한 일을 통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람. 사실 기업 하시면서 그런 일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좋은 것만 써놨네요, 거기는. 아니, 그만 있더라고요. 나쁜 거 없어요.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살기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동참시키고 이끄는 데서 자부심과 행복을 느낀다.
이런 유형.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타인을 진심으로 대한다. 진짜 좋은 것만 있는데요. 중독성 강한 이들 특유의 열정으로 사람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변화를 이끌 때 큰 행복을 느낀다. 그러네요. 네. 네. 뭐 저는 그러네요 그럴 수가 없죠. 아, 그렇죠. 네네. 네. 제가 그냥 그러네요 하면 되는 거죠. 아니 제가 뭘 이렇게 얘기를 했지.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게 좀 한국식 대화죠. 아니 사회 운동가형 지금도 봉사단체를 하고 계시지만 그런 거가 원래 그죠. 그랬을지도 몰라요. 네. 제가 사진 기자가 되고 싶어 했던 거랑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랬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죠, 제가. 예. 사실 제가 이제 작가님을 저희 북토크에 초대하고 저도 좀 걱정이 되니까 주변에 뭐 직접 아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이제 그래도 좀 들은 얘기라도 있을 만한 분들한테 사실 많이 여쭤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뒷조사를 하셨네. 네. 근데 이상할 정도로 예. 다 좋다고 하셔서 어떻게 된 걸까요? 정말 다 아이, 좋다고 그럴 리가 하시더라고요. 있어요. 물어보면 다 좋다고 그러죠. 뭐 물어보는데 아닙니다. 나쁘다고 얘기하나요? 아, 방송가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그게 정보가 되니까요. 정말 놀라울 만치 감사한 일이죠. 그럼. 그렇게 살아오신 거죠. 제가 감사해야 될 분이 많은 거죠. 이제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너무 이렇게 몸을 혹사하셨다. 아까 이제 몸도 아프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너무 정말 예를 들면 해외 출장 다닐 때도 짐 싸는데 10분, 푸는데 10분일 정도로 선수가 되시고 거의 뭐 해외 출장 가서 허리가 고장나서 지팡이를 짚고 공항을 걸을 정도로 일을 하시고 그렇게까지 혹사를 뭐 혹사가 아니라 좋아서 했으니까. 예. 강요해서 했다고 그러면 혹사지만 제가 좋아서 한 거니까 괜찮아요. 예. 그러면 이제는 뭐 이렇게 쉬고 싶다 그런 얘기도 잠깐 쓰셨잖아요. 한 달만 어디 가서 아니 근데 쉬었으면. 저는 그게 이상해요. 원래 이렇게 그 큰 자리에서 물러나면 주변 사람들 와서 그러잖아요. 아유 좀 이제 쉬십시오. 뭐 형수님하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동안 수고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게 생긴 게 모습형인가 봐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 이래.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며칠 전에 그랬어요. 여보, 당신 나 이렇게 보면 좀 머슴같이 생겼어? 그랬더니 아니 왜? 아니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왜 뭐 할 거냐고 자꾸 물어봐. 나 일해야 되나 봐 또. 그랬더니 아이 뭐 그냥 좀 근데 표정이 나한테는 머슴 맞지 이런 그런 표정이에요. 두 분 대화의 비밀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프란체스코 그 교황님, 네. 예, 교황님 아주 존경하시고 지금 만나 뵀을 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순간에. 그랬죠. 예, 스페인어를 다 외워가셨더라고요. 그거 지금 외우실 수 있어요? 아니요.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아니 그래도 몇 문장 안 되던데요. 그냥 한두 마디 예, 아직 머리에 남아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교황님을 만나시기로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제 오더 오브 몰타라고 그 종교 캐톨릭 신앙과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세계적인 조직의 한국 지부장입니다. 제가 한국 회장입니다. 몰타 기사단. 예, 네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절단에 같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그렇게 흠모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하는 분인데 제 침대 위에 교황님 사진 이만한 게 2장이 걸려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제가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을 뵈러 가는데 그냥 악수만 하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국말로 4문장을 적었어요, 제가. 저는 대한상공회 소회장이며 몰타 기사단의 한국 회장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경영이 되지 않고 그늘에 있는 사람을 돌보던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스페인어로 번역을 시켜가지고 교황님이 아르헨티나 분이세요. 그래서 서울 시내 아르헨티나 분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걸 읽어달라고 그래갖고 녹음을 한 다음에 그걸 제가 거의 한 3주를 밤낮 없이 들어서 외웠어요. 그냥 그대로. 그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교황님을 뵈러 가는데 그 전날 밤에 내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교황님께서 반문을 하시지 않도록 반문하시면 질문을 못 알아. 예, 그럼 뭐 어떻게 답을 하셨잖아요. 하셨잖아요. 물론 제가 맨 첫 문장에 첫 문장에 그걸 얘기를 안 했고 첫 문장에 저는 스페인어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교황님을 위해서 몇 마디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문장을 넣었거든요. 네. 제발 반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제 순서가 됐어요. 네. 그런데 교황님께서 제 손을 붙잡고 끝까지 웃으시면서 다 들으시더라고요. 아. 30초쯤 걸렸어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길게 얘기한 사람이 유일하게 저 하나였어요. 스페인어로. 네. 스페인어 사실 같이 가신 분들 다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아니 그 스페인말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그냥 달달 뱉습니다. 일생에 못 잊을 추억이죠. 영광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교황님을 좋아하시냐면 교황님이 내 삶을 바꿔 놓으셨다라고 하실 정도로. 네. 근데 사실은 하시는 일을 보면 존경하는 분이 뭐 기업인, 유명한 그런 분일 것 같은데 전혀 뜻밖의 교황님을. 제가 신앙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언행이 너무 좋아요. 제가 서울에 오셨을 때도 뭐 기회 되는 대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뵀는데 그냥 살아계신 성인이세요, 그분은. 이렇게 대중이나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때 하고 아무리 훌륭하신 분도 자기만의 순간이 있거든요. 돌아서서 코너에 이렇게 아무도 없는 자기만의 코너에 가시면 달라지는 분들은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느 순간에 어느 각도에서 어디서 봐도 항상 똑같으세요. 언행이. 정말 살아있는 성인이세요. 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나 말씀을 뭐 수도 없이 봤는데 제일 이제 제 마음에 남았던 것이 다가가라는 겁니다. 나가라, 가라. 말로 하지 말고 가서 돕고 하라는 그 생각한 거를 나가서 하라는 그 말씀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따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성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까지 못하고 그냥 그래서 그런 깨우침을 주시는 분이니까 정말 감사한 존재, 존경하는 분 이렇게 생각하죠.